오늘 첫 소식입니다. 정치권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결국에 국민의힘 윤리위가 다시 징계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진종호, 조경태, 권영진 의원. 자, 이 세 명의 의원에 대해서 징계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자, 이 징계에 대한 사유는 둘째치고라도 윤리위의 징계 의결 과정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명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 절차 자체가 정당한지를 두고도 당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징계 요청들에 대해서 답을 할 때가 됐다. 권력이 보통 망할 때 이런 징계 정치를 한다고. 장동혁 대표 징계 요청서를 지금 접수했습니다. 제가 과연 해당 행위를 했는지,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를 했는지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되지요. 저도 살다 보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이번 실수는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그런 실수였다. 자, 진종호, 조경태, 권영진 이 세 명의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가요 저렇게 회의 결과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라고만 보도자료에 명시가 돼 있는데요. 자, 대신에 진종호 의원은요, 한동훈 의원 선거 지원 논란이 있었던 걸로 유명하죠. 또 조경태 의원도 박덕흠 의원의 낙선 종용을 종용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권영진 의원,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잡이 소동이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 논란들이 징계 사유가 됐을 걸로 짐작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세 명 가운데 권영진 의원의 멱살 논란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인 정점식 원내대표 선처하고 싶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로 사과의 뜻을, 그리고 사과를 받아들이는 그런 발언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네요. 원내 구성원의 한 분인데 탈당시켜야 된다, 제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선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의견을 물어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참에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하고 있는 권영진 의원을 이렇게 찝어서 당 지도부에 쓴소리하면은 혼나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저는 억지로 꾸겨 넣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많이들 알고 있는 대로 당 지도부를 비판해왔던 이른바 쇄신파 대안과 미래 소속의 의원들이 대상이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얼핏 보면은 진종호 의원과 조경태 의원은 당 지도부의 비판적인 입장 또는 지방선거에서 이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다, 뭐 이런 논란이 된 건 다 알려졌어요. 근데 이제 권영진 의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저게 공통점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 공통적으로 저 징계 개시 결정이 내려진 3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당권파가 한 분도 없죠. 친한계이거나 대안과 미래 등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분들이 지금 공교롭게도 전부 다 징계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징계 개시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원은 9명 중에 4자리가 공석입니다. 네. 그리고 5명 중에 3명이 출석해서 저 징계 개시 결정 의결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절차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예, 그리고 징계 사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맞습니다. 해볼까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를 보면은, 자, 진종호 의원이 지난 보궐선거 기간 중에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지금 징계 개시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러면은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던 분들, 대표적으로 한덕수 대선 경선 후보를 지원했던 그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 또 그 밖에 무소속 경북 도의원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원했던 김재원 최고위원, 네. 또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향해서 하정우 화이팅, 우리 하정우 후보 선전했으면 좋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던 신동욱 최고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왜 그냥 넘어가느냐라고 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뼈아픈 것은요. 네. 또 징계가 이슈의 중심에 놓임으로써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징계 전문 정당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정치로 풀 수 있고 정치로 풀어야 하는 문제는 정치로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점을 강조해 주셨잖아요, 대변인께서.
지금 징계 대상에 오른 3명은 다 비당권파다. 그러니까 결국엔 장동혁 대표 지도부를 비판했거나 한동훈 의원을 지방선거에서 지원했거나 그거는 이해되지만 이 권 의원 같은 경우에는 멱살잡이 소동인데 이게 같아? 라고 했는데 대안과 미래 소속이면 역시 비당권파니까 그게 타겟 아니냐. 결론적으로는 지도부를 욕하거나 비난하면 징계 대상이 된 거 아니냐. 지금 그런 해석이거든요. 그런데요, 그 장동현 대표가 맨 처음에 징계 정치를 시작했을 때는 상당 부분 그 의원의 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뭐 김재섭 의원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근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3명이 된 것을 보면은 장동현 대표가 어느 정도 이 징계 정치에서 뭔가 정치를 조금 전략적으로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중에서 3분 중에 진종호 의원 딱 한 분만 어쨌든 친한계로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 같은데 사실 조경태 의원과 그리고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징계 사유가 분명합니다. 네. 예를 들면 조경태 의원은 뭐 국회 부의장 선거에서 어쨌든 승복하지 않고 다른 당과 손잡았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네. 한동훈 의원과 별개입니다. 네. 그리고 뭐 권영진 의원도 마찬가지로 대한과 미래 소속이나 아니면은 또 한동훈 의원한테 우호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물리적인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뭔가 이 후보들을 좀 잘 잡았다. 장동영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윤리위는 보도자료에 명확하게 징계 사유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비당권파에 대한 보복이다. 아니다. 나름대로 또 사유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윤리위의 이번 징계 의결 과정. 형식적인 부분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이 부분인 겁니다. 조경태 의원님은 그러고서는 오히려 지금 당대표도 징계 요청을 내셨어요. 당대표도 대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당대표가 윤리위원 못하죠. 본인 거 올라와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합니다. 장동혁 대표 표현에 따르면 장날마다 오는 장사꾼처럼 뭔 말만 나오면 윤리위 나오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누군가의 칼이 돼서 누군가의 사냥개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뭐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리위의 생명은 객관성이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칼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 원래 윤리위원이 7명이거든요. 그중에 이제 4명이 찬성을 하면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2명이 사임을 했어요. 그럼 5명이에요. 여기에 이제 3명이 모여서 이거를 결정을 한 건데 이렇게 되면 소수가 당권파의 의견대로 칼을 휘두른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 않아요? 뭐 우리 당원 당규에 보면요. 이 윤리위의 징계 개시나 이 징계 결정은요. 제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명이 지금 제적이란 말이에요. 전 총원이 5명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3명이 출석해서 이 부분을 징계 개시를 의결한 것은 당원 당규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런 정치적 지적이 나올 것이 예측이 가능했는데 이렇게 서둘러야 했는지에 대한 비판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징계를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프레임을 잡는 건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권파가 멱살을 잡았으면 봐줬을까요?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았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의총에 거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국회 부의장 후보가 선정이 됐는데 민주당과 집권 여당과 야합을 해서 우리 당에 우리 당이 내정한 사람을 떨어뜨리려 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이 당 부당의 문제이지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진종호 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윤리위가 조금 면밀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윤리위가 세부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부산에 집을 구했다고 했고 방송에 수차례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이제 한동훈 후보가 그 당시에 그것을 사양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당원 당규상 과반을 지켰기 때문에 3명이든 5명이든 그 문제가 없는 거다. 그리고 당권파 비당권파의 갈등, 보복 이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은 장동혁 대표가 여러 차례 외쳤던 당의 기강 확립이 제일 큰 목적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지도부를 그냥 비판한 사람은 다 징계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권영진 의원, 그러니까 멱살잡이 논란이 됐던 이 권영진 의원 징계 개시를 두고도 오늘 있었던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원들 간에 설전도 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멱살잡이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사과도 받아들였고 굉장히 좋게 마무리되는 모양새를 취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 상황을 만류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징계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에는 책임이 따르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할 때는 다시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이 용인되고 그것이 유야무야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 책임은 엄격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비공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자, 의원들 간에 이렇게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 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징계안을 더 깊게 이제 논의할 예정인데 탈당 권유 얘기가 나왔었고요. 만약에 본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명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글쎄요. 이게 내분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렇게까지 가면. 물론 당의 기강 확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윤리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최고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거 아닙니까?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 제명에 이르는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 지금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까지는 동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징계의 수위가 어느 정도로 결정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윤리위에서 결정할 부분이고 이 정도 사안이면 그리고 본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과했고 또 그 반성과 사과를 받아들여뒀다면 이 정도에서는 당원권 정지 정도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닐까? 정치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지금 이렇게 탈당, 제명 이런 중징계로 간다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 없고요. 한 말씀만 덧붙이면 지금 이제 윤리위가 이제 칼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니까 네. 그러면 이 칼은 누구나 수용할 수 있게 아주 정교하게 들어야 되는 칼인데 네. 지금 윤리위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총 정원이 9명, 그중에 7명으로 만들었던 데에서 2명이 사퇴하고 5명, 그중에 2명이 또 참석 안 해서 3명이 나오는 이렇게 이빨 빠진 칼로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수술 자국이 크게 남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이제 외부에서 보실 때 국민의힘의 저런 막 내홍, 막 징계의 칼을 휘두르는 저런 모습을 지켜보시면 어떠세요, 느낌이? 지금 여의도의 정치가 많이 사라졌구나. 충분히 당내에서 대화로서 그리고 징계가 일부 필요하다면 징계를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타깝다. 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 지금 여든 야든 이 지금의 여의도에는 정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안타까운 마음이시군요. 따뜻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을 바라보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그래도 날씨 더운데요. 얼음보다 시원한 뉴스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홍을 바라보는 밖에서 보는 시선은 특히나 여당에서 야당의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는 시원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민주당도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논란이나 아니면 지금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 간의 지나친 경쟁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국민의힘은 잘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반사이익도 못 얻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부적으로 특히 비당권파에 대한 징계에 골몰하고 있으면 저렇게 민주당 좋은 일만 하는 겁니다. 조경태 의원을 징계하면 이재명 정권이 아파합니까? 진종호 의원을 징계하면 민주당이 아파합니까? 그리고 권영진 의원을 징계하면 범여권에서 누가 아파합니까? 대여투쟁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짧게 덧붙이면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께는 옆에 카이로스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카이로스가 뭐냐면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입니다. 네. 앞머리는 풍성한데 뒷머리는 없어서 지나가면 잡을 수 없다고 하죠. 그리고 날개가 달렸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금방 날아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정치에서 국민의 주목을 받고 어떤 득점을 획득하는 장면은 어떨 때 나오냐면은 의외성에서 나와요.
인간의 본성과 감정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국민들께서 저 정치인이 저런 면도 있구나, 달리 봤네, 큰 사람이네 하면서 포인트를 정립해 주는 겁니다.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는 권영진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제스처로 우리 이제 용서하고 통합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멱살이 잡혔으니까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네. 그런데 이런 장면에서 정말 통 크게 용서하고 우린 징계하지 말고 이제 단합해서 대여투쟁에 전념하자라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낼 때 아마 정점식 원내대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달리 보고 큰 정치인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카이로스까지 나왔네요. 신화에. 쉬운 말로 하면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어 봐야 소용없다. 그 말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